자, 이번에는 이제 세션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각 주간별 연차 보고서 발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총괄 및 제1주간에서 1년차 성과 및 2년차 계획을 서호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1주간 간사 서우석입니다. 아마도 이 다른 주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1년차 성과 보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보고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분씩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총괄과 1주간은 조금 다른 그 조직이기는 하지만 1년차 때는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총괄 주간과제의 목표는 수수료 합병증을 통합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 예측 시스템과 CDS를 개발을 하는 것을 최종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일스톤을 제출을 했었고요. 총괄 뭐 1차 년도에는 사실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1차 년도 마일스톤은 환자 증례 기록서와 자료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연구 데이터 기탁 운영 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하고 ECRF를 개발하는 것을 마일스톤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직 구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괄 협의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조직을 구성하는 거였고 그 전에 그 하부 조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각 주간별 조직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세부 과제 선정을 올해 1월 달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8개의 그 단체에서 연구 계획서를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외과학회 산하에 있는 여러 유관학회들에서 계획서를 접수를 해주셨고 당시에 이제 외과학회에 있는 연구특임위원회에서 이 연구 계획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그 케이스 건수와 CDSS 개수 및 완성도, 참여 기관 수 그리고 다른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서 5개 세부 과제를 선정을 하였고 대한위암학회와 대장학문학회, 한국간담체외과학회, 한국췌장외과학회, 신췌장이식연구회 이렇게 5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적인 조직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외과 연구재단 요 밑에 1주간이 이제 총괄이자 공통이자 뭐 이런 게 되겠고 2주간부터 위암, 뭐 대장직장 수술, 간절제술, 췌장절제술, 신장 이식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괄 운영 협의체는 각 주간별로 그 주간별 PI와 간사들이 이제 모여서 총괄 운영 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각 주간별로 1인과 그 주간 그 위탁 개발 업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플랫폼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외과학회 산하의 연구특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연구특임위원회는 처음에 이제 이 과제를 주간 과제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주최를 해왔었고 현재는 이 연구특임위원회 인원들이 그대로 1주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총괄 운영 협의체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주간별 PI와 간사분들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플랫폼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플랫폼 운영위원회에서는 아까 보셨던 ECRF 개발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연동을 시켜서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관리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뭐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곧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오늘 이제 데이터 특히나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는데 데이터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되면 그쪽 업무를 전담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각 주관별로 담당자 2분씩을 선정을 해서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그 병원들에서 잘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전에 한인웅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NSQIP라는 이제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우리만의 이름을 좀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총괄 운영 협의체 내에서 공모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그 후보로 등록이 됐었고 저도 몇 개 의견을 냈었지만 안타깝게도 제 건 떨어졌는데 결국은 K-킵스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쉽고 이런 이름으로 올해 8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Korean Quality Improvement Platform in Surgery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로고를 또 몇 가지 후보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서 현재 이제 이런 로고로 정해졌고 이 로고에 대해서 상표권이나 이런 걸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K-킵스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외과학회 어제와 그제 진행됐던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외과학회에서 그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였었고 판촉물로 볼펜과 안경 닦기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딱 홍보 목적인 것도 있었고 우리 학술적인 목적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NSQIP 심포지움도 진행을 하였고 뉴스레터를 발행을 아직은 이제 뉴스레터를 별로 할 게 없어서 발행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곧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외과학회 홈페이지에는 이 K-킵스나 혹은 NSQIP 이런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에 대한 내용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외과학회인 ACS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외과학회 American College of Surgeons라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가장 왼쪽 상단에 퀄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아예 따로 항목이 하나 있고 For Medical Professionals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우리나라 외과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우리 의사들끼리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환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눴을 때 한 꼭지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퀄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이제 전반적인 이 퀄리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 더 파워 오브 퀄리티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ACS에서는 이 제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세션도 있었을 정도로 이 퀄리티를 잘 질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서도 동영상과 설명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우리 외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메디컬 프로페셔널스로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다른 일반적인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외과학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요 For Medical Professionals에 구성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 학회지라 그 근처쯤에 K-킵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한 꼭지를 딱 차지를 하고 아직은 뭐 이걸 반으로 통으로 나눠서 반을 우리가 쓸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조금 더 포션을 늘려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홍보를 이제 지나서 그동안 진행했던 학술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그 미국 외과학회 클리프고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NSQIP를 개발할 때 당시 노하우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어제였죠. 우리 외과학회에서 그 NSQIP 세션을 하나 구성을 해서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인영 교수님과 권호철 대표님 그리고 클리프고를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클리프고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일본에서 고토 교수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강의를 해주셨고 어제 사실 이 NSQIP 세션이 외과학회에서 아주 핫한 세션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 인파가 몰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사실 딴 거 하고 있느라 그걸 못 가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아 이게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구나 뭐 이런 말을 남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외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2번의 해외 학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뭐 둘 다 ACS 관련 학회였는데요. 하나는 ACS 세이프티 컨퍼런스였고 하나는 ACS 클리니컬 컨퍼런스입니다. 이 ACS 클리니컬 컨퍼런스는 어제 오늘 그제부터 진행된 우리나라 외과학회와 거의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세이프티 컨퍼런스라 그래서 이 퀄리티 프로그램만 갖고 따로 컨퍼런스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10일부터 13일까지 무려 4일 동안 이 퀄리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클리니컬 컨퍼런스에서는 NSQIP 관련된 세션은 한 2개 정도, 하나는 우리가 어제 했던 것처럼 그런 세션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패널 디스커션처럼 그 파워 오브 퀄리티라는 주제로 4명이서 1시간 동안 토론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 세이프티 컨퍼런스에서는 이 NSQIP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는 참석을 못했고 여기에만 참석을 했었는데, 요 세이프티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우리 그 NSQIP 그 K-큐브스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클리프 교수님 팀과 같이 이렇게 따로 회의 미팅 자리도 만들어서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마일스톤에서 보여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공통 증례 기록서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전 1.0을 9월 달에 초안을 마련을 했고 10월 달에 버전 1.1을 만들면서 ECRF를 만들어서 오늘 시연을 보셨습니다. 이제 1주간, 즉 공통에서 개발한 내용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모든 주관에서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공통 ECRF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각 질환별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주관별로 따로따로 입력을 하시게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각 주관에서 입력한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이 공통 ECRF 항목들은 모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1주관에서 CDSS를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는 그 1주간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고, 1주간 워크숍에서는 이 공통으로 모여진 CRF를 가지고 각 CDSS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연구특위위원회 초창기 당시에 이미 위원별로 개발하고 싶은 CDSS에 대해서 의견을 다 모은 적이 있었고, 저도 그걸 다시 한번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통 CRF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현재 공통 CRF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어떤 CDSS를 개발할 목표로 데이터를 모을 건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2년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1주간의 2차년도 마일스톤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후향적 데이터를 구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검토를 통한 자료의 질 관리, ECRF를 계속 잘 운영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 아까 전에도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 뭐 결국은 이 후향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향적 데이터는 뭐 하면 되는 건데 후향적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2차년도부터 그걸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소소하건 크건 문제가 생길 거고 그거를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차년도에는 목표 건수는 총 11만 3,500건입니다. 이 2주간부터 6주간까지가 합쳐지면 11만 3,500건이 되겠고, 요 11만 3,500건의 공통 항목들을 1주간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RF 시스템은 현재 뭐 개발이 이제 거의 완료되어 있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뭔가 분명히 수정 사항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플랫폼 운영위원회와 데이터 관리위원회 이런 조직들에서 같이 그 피드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잘 질 관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 질문 하나 있으실까요?
예, 질문 없으시면 2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 병원의 송정호입니다. 앞에 1주간 금방 끝난다고 하셨는데 15분을 꽉 채우셔가지고 하필 이게 각 주간 과제 중에서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앞에 뒤에 다른 교수님들 발표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5분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교수님들 어떠신지 참 빨리 궁금합니다. 끝내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네. 그러면 좀 부담을 좀 놓고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주간의 위암입니다. 위암이라서 아시다시피 주간 과제는 아주대병원에서 하게 되었고요. 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님이 PI로 하게 되었고 밑에 실무를 손상인 교수님이 간사로 원래 하고 계셨다가 해외 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는 아니고요.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잘 참여를 안 하다가 뒤늦게 좀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시간 발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따라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아주대 임상시험센터에서 좀 도움을 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몬드리안에서 위암 수술 CDS에서 개발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처음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의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3차년도까지가 1단계고 그 이후에 3년도가 2단계인데 원래 처음 계획은 후양 쪽 데이터 수집 8만 회 이상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게 사실 1차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TFT를 구성하고 이 TFT에서 ECRF와 그다음에 자료입력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까지가 목표고 그 뒤에 또 1차년도 목표 중에 SCR도 뽑아서 교육을 하고 데이터 입력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몬드리안이라는 회사에서 AI 통해서 CTS 개발을 시작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당초. 그래서 1차년도에 주요 개발 업무는 IRB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SCR 모집해서 입력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목표였고 핵심 성과물은 ECRF랑 그다음에 SCR을 뽑는 것까지가 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협약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아래와 같이 조금 목표를 마일스톤을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후양 쪽 데이터 수집에 대한 IRB를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자료 표준화를 해서 ECRF 개발하는 것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데이터 모집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부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가능한 많은 병원을 좀 모집을 하려고 했었고 총 47개 병원이 최종적으로는 좀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거의 모든 병원이 다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13개 병원을 수술 건수가 많은 케이스가 많은 건수 13개 병원을 대표 1인을 선정을 해서 TF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가 제일 많고요. 경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한두 개의 병원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병원 대표자 1인을 통해서 TFT를 만들어서 그 TFT 미팅을 그동안 4차례 온라인 줌 미팅을 했고 한 차례 오프라인 킥오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을 통해서 ECRF 항목을 확정을 했고 현재는 자료입력 지침서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RF 항목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과제 말고 추가로 저희가 위암 쪽에서도 추가를 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관에서 가능한 이 항목을 좀 줄이자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재 한 명 입력하는 당 시간이 20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데이터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훨씬 더 길어질 것 같고 특히 이 합병증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입력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이 생각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TFT 위원들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케이스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논쟁들이 좀 많이 있었고 회의할 때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결론은 해보자라는 식으로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ECRF 항목은 일단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했던 항목들은 수술 관련해서 이런 뭐 위절제 범위가 어떻게 되고 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문합 저희 장 수술이니까요. 문합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 림프노드로 메타를 잘 하니까 림프절 절제 범위 이런 것도 좀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합병증 부분인데요. 총괄 합병증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수혈이라든지 아니면 obstruction 뭐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블리딩도 마찬가지로 좀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나머지 저희 위암 쪽에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는 또 암이니까 패솔로지 같은 것도 좀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패솔로지 다 포함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일단 항목을 확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료 입력 지침서를 좀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저는 금방 만들고 그냥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저희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좀 많으셔서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거 SCR들이 직접 자료를 보고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면 이걸 뭐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의견을 주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많이 넣긴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합병증 중에서 이런 알라스톤틸 리키지가 있으면 정의를 하고, 어떤 증상이 있고 CT가 있고 이런 건 사실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다가 SCR이 특별히 좀 아까 앞에서 총괄에서는 뭐 간호 기록을 보거나 아니면은 수술 시간은 뭐 마취 기록지를 보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합병증을 진단을 할 때 이런 검사들을 좀 우선 확인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일단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아마 이번 달에도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조금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다른 뭐 수술 시간 이런 건 사실 찾기 쉬운데 합병증이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임상 증상이랑 실제 검사 결과랑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합병증이 없으면 좋은데 있는 분들, 뭐 장기 지원하는 환자들 이런 분들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설득하면서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SCR은 다 채용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5명이 있고 나머지 주요 병원들에서 1명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아주대병원 IRB는 심의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47개 병원에 일단 IRB 서류를 저희가 통과된 IRB 서류를 뿌려서 IRB 진행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올해 안에 해주는 걸 목표로 하긴 하는데 얼마나 진행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사실 47개 병원 여러 병원 중에 그분들이 다 이걸 다 긍정적으로 따라올 때도 사실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물론 저희 SCR이 직접 가서 데이터를 입력하지만 약간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따라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저희는 워낙 N수가 많아서 주요 병원들만 참여를 해도 사실 수천 건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하면서 많이 독려하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계획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원래 계획은 후향적 데이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AI 기반 모델을 선정해서 예측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사실은 수집 완료가 내년 말인데요. 이것도 사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데이터를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모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ECRF가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MDB 대표님이랑 한번 이 ECRF 항목에 대해서 위암 쪽 ECRF 항목에 대해서 한번 메일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력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IRB 진행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홍보를 사실 이 과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 저 위암학회 올해 했을 때 한상욱 교수님이 뭐 이런 위암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분류 뭐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20분 발표인데 이 중에 5분만 이걸 설명하시고 나머지 15분을 저희 과제로 이거 케이스로 다 설명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있고, 또 내년 3월에 2월에 연수 강좌가 있는데요.
이때 아직 아젠다는 안 나왔는데 케이스 소개 강의를 하라고 저한테 일단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많이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SCR 교육은 총괄 과제 ECRF 나오면 SCR 교육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후양적 데이터 수집은 이렇게 10년인데 사실 지난번에 회의 때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요. 2024년도 원래 계획은 2024년부터 2025년이죠. 2025년쯤에 아마 정책 자료를 수집 못한대요. 2025년부터 정책 자료를 수집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 자료를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일단 2023년 데이터는 저희 따로 위암학회 내에서 5년에 한 번씩 이 위암 전국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산위원회에서 데이터를 저희처럼 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고 좀 간략하게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래서 올해 자료는 원래는 5년이라서 2024년도를 모아야 되는데 위암학회에서 앞으로 4년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데이터를 내년에 이렇게 모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통해서 같이 좀 모아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예. 네, 저희가 총괄에서 애초에 지침을 드릴 때 1년 차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2년 차, 3년 차 때는 후양적 데이터 수집을 하고 4년 차부터 6년 차까지는 전향적 데이터 수집을 한다라고 지침을 드렸고 다른 주간까지는 다 그렇게 했는데 2주간만 유독 1년 빠르게 잡으셨거든요. 자신 있다면서. 네, 1년 만에 후양적 데이터 다 모을 수 있고 우리는 3년 차 때부터 전향적으로 하겠다. 먼저 선조적으로 해서 해보시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주관들도 다 2년차, 3년차는 다 후양적 데이터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정훈 교수님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다른 주관하고 똑같이 발맞추어서 애초에 총괄의 가이드가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2년차, 3년차 때 후양적 데이터 모으시고 하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이 전 세션에서 아마 한윤 교수님 느끼셨던 그 감정,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지금 봤는데요. 사실 이게 이 마일스톤을 제가 짠 건 아니고 저도 뒤늦게 온 거여서 네, 저도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3주간의 박선진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박선진입니다. 저는 3주간 대장문학회에서 데이터 등록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3주간 PI 선생님은 이제 고대에 계시는 엄준원 PI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주관 선생님께서 5분 얘기하셨는데 말과 행동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15분 꽉 채워서 하셨는데 전 딱 5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등록위원회가 학회 산하로 있고요. 이게 한 10명 남짓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PI 선생님이신 엄준원 전임 이사장님이시고 이 3주간에 참여하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또 이제 고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데이터위원회 학회 데이터위원회 선생님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20명 좀 넘는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의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회의는 많이 했는데 이제 아까도 총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계획이 ECRF 각 주간별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SCR 뽑고 그다음에 IRB 진행해서 어느 정도 완성해서 내년부터는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를 2년간 수집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착 회의까지 했고 그래서 저번 이제 17일 날 ECRF 개별 변수를 다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MDB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MDB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저한테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단계고 이제 다음 이제 외과학회 끝나고 11월 7일 날 이제 10차 회의는 저희 이제 개별 변수 이제 자료 집진서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변수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차 회의를 갖고 아마 11월 말까지 그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11차 회의는 12월 12일 날 이렇게 회의는 돼 있지만 이제 송년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고했으니까 풀어줘야죠.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번은 ECRF 개발을 위해서 개별 변수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간단 명료하게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변수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경북대 선생님이 그 안내를 안 해드리고 거기 있는
CRC 선생님한테 한번 시뮬레이션 시켜봤어요. 그랬더니만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70%도 입력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SCR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료 입력집 주소를 만들어내에 따라서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간 11월 중순까지 저희는 그 ECRF를 완성을 했고 이제 11월 말까지 매뉴얼을 이제 완성할 예정이고요. SCR은 여기 PI 선생님이신 엄지롱 교수님께서 고대 산학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IRB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뭐 여기 써진 것처럼 ECRF 개발을 하고 그 밖의 것들이고 내년부터 이제 1년 차, 2년 차 해가지고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원래 처음에 영국에서 나왔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건데 크게는 이제 서브 과제가 5가지가 있고요. 저희 3주간에서는 그래서 이 5가지 서브 과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을 5팀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10번 가까이 회의를 하면서 5팀이 각 조장이 계속 치열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해서 그 ECRF를 완성을 했고요. 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는 이유영 총괄 PI 선생님께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2주간은 위암은 원래 클래스 스터디 유명하잖아요. 멀티센터 스터디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식하는 선생님들 4, 5, 6주간 선생님들은 컴팩트하게 독하게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제 GI 쪽에서 응급도 많고 요새 제일 그런 게 이제 콜레라텔인데 저희는 멀티센터 스터디도 별로 안 해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걱정이 제일 많이 된다고 그래서 절 부잡고 맨날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데이터를 MDB에 넘겼고 아직까지는 뭐 가고 있는데 그 워드 파일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워드 파일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총괄에서 보여줬던 이 파란색이 총괄에서 보여줬던 원래 그 총괄 변수고요. 중간에 이제 주황색이 저희가 끼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황색이 어디 있냐면 그렇게 많이 안 끼워. 이런 건데 이제 모든 예를 다 정해졌습니다. 왜냐면 SCR이 이거를 클릭만 할 수 있게 보기를 다 왜냐면 풀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 생성제 종류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정결제 저희는 이제 바울 프레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정결제 이건 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총괄에 주어진 이 파란색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CE라든지 헤모글로빈 A1C 같은 거 이제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ABG에도 누가 추가적으로 해서 일단 요거까지는 추가적으로 됐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파란색이 이제 저희는 나중에 프로스펙티브 데이터를 할 때 이제 추가할 데이터들이고요. 이번에 할 것들은 아니고요. 파란색들은 그런 것들이고 복부 CT 판독 결과가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MD 선생님하고 내고를 한 결과 뭔가 풀텍스트로 그 리딩을 입력을 하면 거기서 뭔가 소팅을 할 수가 있고 그 정도까지 기술력은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러면 우리 SCR이 요거를 정리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옵더미널 CT의 그 풀 리딩 자체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뭐 스텐트 삽입 우리는 저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추가했고 아까 그 2주간에서 패솔로지 리포트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했다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비더널 CT처럼 패솔로지 리포트를 그냥 풀텍스트로 입력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20개 가까이 그 베리어블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 것 같아서 뭐 수술명 병변 위치 적는 건 2주간은 거의 똑같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 패솔로지 리포트에서 그 진단 자체가 조금 풀텍스트로 넣는 거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까 봐 다 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물어봤는데
이 총괄에서처럼 그 어디에 그 서류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입력을 하라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방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3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총괄에서처럼 정확히 어디에 어느 서류에서 뭘 찾아라 이렇게 알려주면, 그래서 저희가 그 총괄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 바로 뒤에 이렇게 껴놨거든요. 왜냐하면 SCR에 그 서류를 보고 찾기 쉬우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뭐 미라스 데이터도 또 모으자고 하셔가지고 진단명도 이제 이렇게 해서 조직학적 리포트를 이제 풀텍스트로 넣으면 아마 AI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부터 발 뻗고 자도 되는 거죠? 네. 발 뻗고 자도 되는 거죠? 아, 근데 아직 발을 못 뻗고 자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제 사주관 울산 이제 윤영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주관 간사 맡은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외과 윤영입니다. 사실 1차년 성과 그다음에 2차년도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른 주관들이랑 내용이 또 비슷하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5분 안에 다 끝나신다고 해가지고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슬라이드를 또 10장밖에 안 갖고 왔고 또 CRF도 들고 온 게 없어서 정말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주관에서는 사실 그 사주관에서는 간 절제술 및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이제 수술 후에 합병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또 이것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수술 후에 합병증 발생 위험도 평가 예측 모델 만들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전후양적 다 합쳐서 간 절제술이 62,000건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간 이식술의 경우에는 9,800건 이상을 확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전향적 데이터가 한 13,000건 이상을 갖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수를 갖다 생각했을 때에는 이 목표는 채워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연도별 사업 수행 일정은 사실 다른 데와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1단계에서는 그 수술 합병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하고 완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말씀을 갖다 드리게 되면 사실 1차년도에서 계획한 건 다른 주관들과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병원 간의 협의체를 구축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ECRF 개발하고 IRB 승인받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관리해 주실 SCR 인력 확보하는 데 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간 협의체 구축은 41개의 연구기관이 다 같이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간 절제술이라든가 간 이식 수술 자체를 갖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임상 연구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을 갖다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 일 잘 해주시는 분들로 이제 추천을 받고 해서 17명의 실무위원을 구성을 했고 지금 15분 그다음에 연구 책임자 간사 들어와서 총 17명이 실무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F 계속해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SCR이 이제 뽑히고 나면 그분들을 갖다 하고 그다음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잘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큰 역할을 갖다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RF를 만드는 게 사실 저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간 절제술이라고 하더라도 간 절제술의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동시에 이제 뭐 간만 절제할 뿐만이 아니라 장을 갖다 연결해 준다던가 다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간 절제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또 간 이식도 여러 가지 질병 그다음에 워낙에나 다양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CRF를 만들지 고민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CRF를 여러 개를 갖다 계획을 해서 그 질병별로 할지 수술별로 할지 계획을 갖다 많이 좀 했었는데요. 여러 개 한 4-5개를 갖다 계획을 하다가 지금은 3개까지 지금 줄인 상태고 CRF의 그런 변수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오늘 또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 해서 PI 교수님과 같이 해서 조금 더 이번 주 중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좀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갖다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IRB는 지금 워낙에나 이제 뭐 앞서 주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식하시는 분들이 컴팩트하고 좀 독하게 일을 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락에 대한 독하게 시작을 해주시는데 연락이 이제 안 돼서 IRB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B 41개 받는데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방법을 갖다 찾다 보니 CRO 계약이 이제 좀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8월 달에 계약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프로토콜 지금 해가지고 이제 보안 수정하면서 다른 이제 앞선 최장 쪽에서 이제 하는 것들 기다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피드백 받은 걸로 저희도 같이 이제 피드백을 갖다 하면서 피드백을 갖다 보완하면서 지금 해서 아마 IRB 접수하고 그다음에 승인 받는 데에는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주에는 IRB를 서울 아산병원 걸 접수를 할 예정이 있고요. 승인 후에는 41개 참여병원 이제 순차적으로 IRB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SCR 확보가 진짜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실 간 절제라던가 간 이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 게 이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학회 차원에서는 하고는 있긴 한데요. 지금 새롭게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SCR 인력 확보에 조금 더 1년 차에는 나머지 시간은 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2차 년도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후향적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큰 시간 거의 다 이제 시간을 다 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 수집을 갖다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문제점 확인하고 개선하는 걸 갖다 조금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데이터 검토하고 입력지침 개선 이런 부분들 갖다 조금 더 신경을 쓸 예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 전향적으로 데이터를 갖다 모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갖다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돼서요. 일단 2차 년도에는 후향적 데이터 수집 시작하는 거를 최대한 큰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4주간 질문 있으실까요? 예, 처음으로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 나왔습니다. 예. 다음 5주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대병원 권우일입니다. 최장 절제술 모듈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 성과물과 연차별로 핵심 성과물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 중에 이제 1차 년도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요약하자면 병원 간 협의체 구축하고 IRB 승인받고 베리어블 설정하고 데피니션 북 만든 다음에 ECRF 구축하는 게 올해 최종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간 협의체 구축 위해서 6월 16일 날 최종학과 학회 할 때 그 전날 여러 지회 선생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최종학과 학회에서도 또 이렇게 세션 따로 만들어서 홍보를 더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회별로 선생님들 참여하기로 한 이제 주요 인사들 모시고 워크숍을 10월 21일에서 22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축한 결과 53개 기관이 참여하기로 되었습니다. IRB 관련해서는 주관기관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IRB 승인됐고 그래서 CRO 통해서 다른 참여기관에 IRB 접수하고 심사 진행 중입니다. 베리어블 설정은 리터처 리뷰도 하고 각 기관의 DB들 대표적인 기관의 DB들 리뷰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간담체과 학회에서 운영하던 코투스 BP 그리고 K-MIPS 레지스트리 그런 데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베리어블들을 설정했고 그래서 총괄 거랑 이제 최장 절제술 관련돼서는 휘플 수술, 디스탈 판크레텍토미, 토탈 판크레텍토미에 관련된 그런 베리어블들을 모으기로 하고 그거와 추가해서 패솔로지 결과랑 그리고 판크레텍토미랑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리커런스 서바이벌 데이터까지 모으게끔 베리어블들을 설정했고 이렇게 각 수술에 맞게끔 데피니션 일단 초안은 만들어서 나중에 총괄해서 오면은 합쳐서 하나의 예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CRF 구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MDB에서 총괄 그리고 제로원 AI에서 이제 최장 특이한 것들 만들어 주시면 거의 다 만들어 주셔서 이제 다음 주 이번 달 안에 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아니었지만 서지컬 클리니컬 리뷰어를 이제 고용을 슬슬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배정할지 정해서 지금 이제 슬슬 면접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는 그렇고 2차 년도
이렇게 해서 SCR 모으고 그리고 이분들 교육해서 후향적 데이터 모을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 없게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 6주간 한아람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한아람입니다. 저희 6주간은 신장 이식이고요. 민상 1세임을 PI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성과 및 2년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 신장 이식 파트에서도 참여기관 협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ECRF를 개발하고 DB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원 AI에서 이제 저희 ECRF를 개발하시고 CDSS를 맡아주셨는데 거기에서 신장 이식 합병증 DB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레이크 기본 설계를 하시는 일을 1년 동안은 우선은 그렇게 하기로 수행 일정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6개 기관의 참여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22개 기관과 서울경인에 있는 34개 기관을 합해서 56개 기관의 참여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였고요. 그런 지역 특화된 이런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12개 기관을 선정해서 K-킵스 KT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미팅을 1월 1회 정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코어 기관을 선정했고 기관별로 한 명의 SCR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 12명 중에 10명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11월 27일에는 이러한 참여 기관들이 모두 합해져 있는 전체 연구자 미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하는 외과학회의 산하에 대한신췌장 이식 외과 연구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회 심포지움을 했었고 거기에 이렇게 K-킵스 KT에 대한 2번의 충계와 하계 때 모두 세션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공통된 애트모스피어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DSS 관련 문헌고찰 및 CRF 변수 선정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신장이식은 뭐 다른 이식도 똑같지만 신장이식 특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지연 이식편 기능이라든지 면역 관련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또 뭐 요로기 합병증 그리고 이식 후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공통 합병증과 달리 신장이식 특화 합병증은 공통 합병증과 같이 이식 후 12개월까지 모으기로 이제 저희 6주간 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면역 관련 합병증과 이식 환자들한테 잘 발생하는 감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노 관련 정보를 추가하였고 CRF는 기본안이 2023년 9월에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10월에 완성되어서 이제 넘긴 상태고요. 코딩북도 가안을 제작했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 CRF 완성한 다음에 코딩을 해보면서 좀 수정이 필요해서 아직 완성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장이식 합병증 구축을 위한 ECRF를 개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저희도 사실 신장이식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독하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추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환자 정보에는 면역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수술 전 공여자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식 수술 관련 수술 정보에 뭐 DJ 스텐트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런 것까지 모으고 있고요. 이제 수술 후 정보에는 일주 동안은 거의 매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 6, 12개월 동안의 이제 랩 밸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웃컴 컴플리케이션 관련 정보도 아까 이식 특화된 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IRB 계획서는 이제 주관과제 IRB 서울대병원엔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수정 후 심속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후양과 전양을 한꺼번에 냈었고 그래서 6년짜리 IRB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참여기관 IRB는 저희도 이제 CRO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 위키 CRO와 계약을 했고 초기 심의들을 각 병원에서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 기반 ECRF는 제로원 AI에서 오늘 보여주신 바와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음 주에 주시면은 저희가 피드백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잘 모르긴 하는데 제로원 AI에서 DB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의료 데이터를 분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000년도 연구개발 수행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다른 데와 같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는 후양 데이터셋 수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라든지 그리고 후양적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좀 증명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 팩터들을 저희 굉장히 유효한지 그런 걸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양 데이터 7,000건을 첫 연도에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RF 완성 후에 SCR 교육을 할 예정이고 1월 중 수집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간 내에서도 이제 오디시나 데이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상치 누락값에 대한 통계를 우선 월별로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 입력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양적 데이터셋 말고도 이제 첫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저희가 2가지 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CDSS는 총 5가지입니다. 그 CDSS는 지연 이식편 기능, 그리고 탈감적 환자의 합병증, 요로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 그리고 타크롤리미스 농도 예측 CDSS 5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또 후양 참여 기관에 이제 전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프로토콜을 좀 표준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양 참여 기관의 프로토콜들을 좀 모으고 그것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양 합병증 데이터와 체계적 문헌 고찰 그 결과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설계하고, 또 후양 합병증 데이터에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합병증, 지금 알려져 있는 합병증들의 유효성을 분석한 다음에 전향 참여 기관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서 이제 전향 데이터를 설계할 예정인데, 사실 전향적 데이터에서 결국에 더 좋은 CDSS가 나오고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논문화하는 작업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 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펑셔널한 것에 대한 것들이 전향 데이터에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 마지막에 보면 PRO를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관 자체에 PRO가 다 이미 세팅이 돼 있나요? 그 사실 이게 PRO 세팅하는 게 지금 아까 페이션 리포트 아웃컴을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이제 전향 데이터를 할 때 예. 저희가 지금 나오는 데이터 말고도 예. 이제 페이션 리포티드 아웃컴 이런 그런 환자 중심의 예.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 현재 이게 의료실 관리 관련해서 이제 상정 평가에도 들어가고 향후에 드는데 아직까지 세팅된 면이 하나도 없고 네네, 이게 돈이 세팅은 상당히 없습니다.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 있으신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PRO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다 모으셔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으실 텐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완벽하게 전산으로 할 건 아니고요. 저 전향적으로 인롤된 환자들의 서베이 정도를 해서 서베이로 그냥 하시겠다. 입력을 할 수 있게 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 이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혹시 그동안 못하신 얘기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그게 앞서 저희가 이제 3+3이라서 연차 평가는 없지만 연차 보고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죠?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해도 백서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출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 저희가 연차별로 보관을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보산진에서 혹시?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평가를 안 받더라도 보고서는 작성해서 그동안 오늘 했던 것들을 다 서머리해서 보고서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 예, 각 그 주간별로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게, 그 사실 이제 연차 평가가 없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도록 그 안내하셔서 다 입력할 수 있고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계획에 총괄해서 저희가 이제 춘추계약했다는 심포지엄,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나 외부 국제 협력할 내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안내해서 계획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각 주간별로도 아까 보니까 뭐 심포지엄 때 뭘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다음 주에 일본에 그 협력하시는 팀이 한 분 있으시던데 최장 파트가 아마 일본 NCD의 데이터베이스 그쪽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주간별로 내년도에 그런 일정이 있으시면 저희가 총괄 그
타임 테이블을 하나 좀 해서 다 같이 뿌려들 것 같아요. 뭐 달력을 안 만들더라도 우리 자체로 해가지고 매달 달에 어느 팀에서 뭐라고 이런 것들을 계획이 확정된 계획들은 좀 해서 미리 다 서로 쉐어할 수 있게 그 일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예. 그럼 예. 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뉴스레터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뉴스레터에 담아가지고 다 같이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KNSQIP가 이제 보산진에서 나온 프로젝트 네임이기 때문에 저희 성과물을 K킵스라고 이름을 저희가 공모해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간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고 우리 서우석 간사도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애석하게 탈락을 했고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간의 민상일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목을 주셔서 만장의 직관이 아니지만 치열한 활동 끝에 K킵스를 저희 성과물 플랫폼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유용 총괄 PI께서 그 클로징 리마크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첫 발을 띄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어제 심포지움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첫 걸음을 띄었지만 이게 학회에서는 조그만 일일지 어떻게 첫 걸음이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술 후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정말 자이언트 리프를 시작한 거거든요. 큰 이 자이언트 리프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